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FDA의 FOIA. 그러니까 정보 이제 공개법 관련되는 이제 Freedom of Information Act 기반에서 이제 폼 483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이 저한테 이제 문서를 보내주셨는데 이 observation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상승한 84,400원에 마쳤습니다. 자, 이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녁에 이제 그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 문서를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살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폼 483 관련되는 부분 내용하고 일단은 비교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을 때 FDA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 내용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FDA 사이트 가시면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개되는 부분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투자자들이 요구가 많으면 FDA 자체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이제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FDA 관련해서 법상으로 요구가 많으면 이렇게 띄워주는데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요 작년도 1월 16일에 올라왔는데 공장 넘버가 FEI 넘버인데 이 부분들은 다른 어떤 이제 항서제약의 약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그 공개된 부분들은 요거는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작년도 1월 달에 뭐 올라왔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날짜 그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11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14일 그리고 이제 이 FEI 넘버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가 301-5786-6877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내용하고 이제 보면 301-578-6877 동일하거죠. 요게 이제 작년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그러니까 1월 초에 끝났다는 말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로 통상 생각할 수 있는데 1월 6일에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네임이라든지 스트리트 어드레스 이제 이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하시면 비교가 조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펌네임은 수저우 선카디아입니다. 요게 이제 항서제약의 자회사거든요. 항서제약의 이제 자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의 자회사 여기가 이제 캄넬주막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스트리트 어드레스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상이나 숫자상이나 이 부분들이 그 해당 내용인 것으로 일단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작년에 이제 떴던 거는 observation이 10개입니다. 이렇게 10개죠. 그러니까 이 10개가 이번 실사에서 다 해결이 되었는지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겹치는지 아닌지 그거 부분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부분을 같이 이제 요 observation 1번이 보면 procedu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같이 이제 검색해서 보면 이 부분이 어디에 이제 해당되냐면 요게 있으면 이제 그 해결이 안 된 거고 요게 없으면 이제 작년에 10개 중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1번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없어요. 그죠? 없고 observation 이제 2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이번에 내용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observation 3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목이 이제 동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여기는 작년에는 A부터 B, C, D, E, F, G, H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이제 지적 관련되는 부분인데 동일한 어떤 부분의 내용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A, B, C, C 형태로 작년에 8개 받았다면 이번에는 3개 정도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 뒤에 이제 observation 2라든지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작년에 이제 10개 받았던 것 중에서 9개는 이번에 지적사항에 해당돼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고, 작년에 observation 3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항목들은 이제 겹치지 않고 이제 새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되었던 내용들이다. 근데 이제 그 공개될 때 보면 구체적인 이제 워딩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보통적이니까 참조해서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인데요.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그러니까 미생물 관련되는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 말은 바이오 의약품일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 DS라는 게 있고 이제 DP가 있는데 DS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원료 의약품을 보통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동결 건조해 가지고 바이알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걸 이제 이 필링이라고 합니다. 충전이라고 하죠. 충전. 그러니까 약을 이제 병에다가 병입하는 과정을 충전 과정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장비를 동원해서 집어넣는데 여기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로지컬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DP 과정에서 뭔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설립되어다든지 팔로우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가정이 있었다. 이 가정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지정한 거죠. 그 중에서 A, B, C인데 A 항목을 보시게 되면 당신들의 이제 미디어 필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로 조금 살펴봐 드리기 위해서 그 셀트리온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제를 만들 때 이제 그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원료의약품 요걸 이제 D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캄넬리주맙이 같은 이제 항체의약품이기 때문에 항체의약품 중에서 그 이제 뭐 램시마 같은 이제 표적 그 의약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캄넬주막 같은 게 면역항암제 중에서 이제 항체로 이제 하는 형태니까, 가정은 이제 뭐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진 걸 이제 정제한 것이 원료약품이고, 이걸 이제 그 충전이라고 하는 말은 요런 이제 바이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맥 주사를 맞을 때 여기다가 하는데, 여기다가 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동결건조로 하거든요. 동결건조로 하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이제 설비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원료약품을 용기에 담고 포장해서 이제 DP로 만드는 것을 충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충전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이제 될 때 굉장히 이런 이제 클린룸을 통해서 이제 그 RABS라고 하는 그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 굉장히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본래 이제 그 원료약품에서 이제 병립 가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서 외부에 뭐 금속이라든지 들어갈 때 이제 이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클린한 형태의 엄격한 어떤 형태로서 규정하면서 이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충전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다 이제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장비를 통해서, 충전하고 이제 뭐 동결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품 봉인하고 라벨링하고 요런 어떤 이제 설비들이 그 공장에서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전이라고 하는 이제 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원료약품이 완충 용액과 이제 혼합되어서 최종 원액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제 표적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혼합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알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충전하는 거거든요. 요런 어떤 이제 그림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동결 건조를 합니다. 동결 건조를 해서, 요런 어떤 과정을 뭐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필 프로그램, 이런 이제 충전하는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DP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또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아셉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페트병에 보시게 되면 삼양 그 패키징이라는 데서 이제 그 병을 만들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멸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그 굉장히 이제 월스티한 케이스에 굉장히 악조건에서 액티비티와 컨디션사에서 그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실사를 갔을 때 그 이걸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거든요. 밸리데이션이란 말은 요런 어떤 처음부터 정제부터 해가지고 전 과정들을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장 최신의 걸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프로세스 관련되는 시뮬레이션, 요걸 이제 배치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마치 반도체는 한 300공정을 통해서 하듯이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도 24시간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달에 몇 배치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약품 나오는데, 가장 최신의 어떤 시뮬레이션 배치 관련되는 기록 관련되는 부분, 이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균, 그러니까 균이 없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약만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혼합 물질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약으로서 품질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요런 어떤 가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걸 이제 운영하는, 이런 이제 장비들을 운영하는 뭐 이런 부분이라 보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완제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그 가정을 다룬 게 이제 배치니까, 요게 이제 날짜를 보시게 되면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31일,
작년도 이제 12월 31일자 이제 배치로 나왔던 걸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RABS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완전히 그 클린룸 같은 데서 이런 어떤 부분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그 충전 관련되는 운영들 자체가 라인의 어떤 스피드, 공정의 어떤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는 하는데 라인의 스피드,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어떤 이제 배치, 근데 뭐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그 무균 관련되는 제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DP 공정에서 좀 뭐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트 디자인 뭐 레스트 4돼 있고 이런 필링룸 충전 공간에서 약이 만들어져서 뭔가 병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얼마나 이제 자주 있는지라고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그 이런 어떤 이제 정기적인 어떤 시설 검사를 할 때 폼 483을 받았고 이때 보면 이제 미생물 오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거나 이걸 하셨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때 뭐 보통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그 완벽하게 100% 검사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폼 483이 나갔던 부분이고 이후에는 이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절차에는 살균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적절한 검정, 뭐 그 다음에 무균 처리 구역이 환경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봤죠. 무균 처리 구역이 아까 요게 이제 뭐 RABS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세척 소독도 뭐 부족하더라. 예, 적절한 어떤 부분들이 처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왔고 다른 쪽에서 보면 이제 그 바이오콘도 여기 이제 483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고안된 절차 뭐 관련이 있었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충전, 병립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관련되는 위반에 대해서 시각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그 캄네주맙 관련되는 부분에 폼 483하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각적 검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 CAPA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수정하고 앞으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1월 6일 기준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7일에 이제 이 부분을 보내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쪽에서 보면 다 이제 이런 그 멸균 관련되는 미생물 오염 방지에 설계된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고, 준수되지 않았다. 비슷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환경 모니터링 그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앱저베이션 1번의 A 말고 B에 보면 요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 EM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요 이제 보시면 Your Environment Monitoring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멸균 시설 그러니까 RABS 이런 어떤 클린룸 같은 곳에서 진행할 때 얼마나 이제 미세한 마이크로한 이제 입자들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의 등급으로 있는지 그걸 이제 그 따지는 게 그 EM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제 뭐 그 공중에 떠 있는 부유균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는 낙하균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을 이제 샘플링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작업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등급 이내에 뭐 들어가 있는 뭐 요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레이드 A부터가 쭉 나오는데 요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 그 다음에 C에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멸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결국 계속 이제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observation 2와 3는 또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오래됐으니까 1번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주
특이한 내용보다는 바이오의약품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을 잘 만들고 정제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제대로 이제 병립하고 패키징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에서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번, 3번도 이제 시각적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도큐먼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observation 1번보다는 간단하고 observation도 작년에 나왔던 8개보다는 디테일한 게 이제 3개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과 이제 엘레바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개선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는 그 종료한 날짜로부터 15일이 되니까 6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데이로 6일이니까 15일이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 13, 14, 27일까지거든요. 27일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로, 칼렌더 데이로 말고, 영업일수로 보면 27일에 까지니까 이번 주 내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제 설 연휴입니다만, 이때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한 CAPA 문서가, 보내지면, 이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DA가 날짜 기준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30일 이내에 나오거든요. 그럼 CAPA가 최대한 빨리 나가면 1월 6일 기준으로 30일이니까 2월, 빠르면 2월 이제 중순 전에 EIR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팩트 체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